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 벽에 붙은 다리씨 빨간불이 꺼지자마자 조영수 작곡가가 의자 등받이를 힘껏 밀며 외쳤다. 이 곡 진짜 이찬원이 썼다고. 엔지니어도 믹싱 콘솔 위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시큰거리는 눈가를 훔쳤다. 서너 번 데모를 반복 재생하던 조영수는 결국 헤드폰을 벗어 던지고 이건 무조건 드라마 엔딩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SBS 새 금토 드라마 달빛보다 푸른 훈장의 OST 메인 테마 자리를 두고 무려 3달간 텐트폴급 노래들이 경합 중이었지만 이제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찬원이 직접 작사, 작곡, 가이드 보컬까지 완성한 4분 37초짜리 발라드 한 곡이 게임을 끝낸 셈이었다. 정작 주인공은 현장에 없었다. 그는 대규모 콘서트 리허설이 한창인 고향 킨텍스제의 이전 시장 쪽에 있었다. 석 달 전부터 잡혀있던 전국 투어 스케줄의 제작진도, 작곡가도, 방송국도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이찬원은 새벽마다 짬을 내어 악보를 고쳐 쓰고 새로 익힌 코드 진행을 스마트폰 보이스 메모로 녹음해 조영수에게 보냈다. 빠른 템포의 아이돌식 스트링 대신 군악대, 트럼펫을 재즈 크로스오버 브라스로 변주한 사운드. 여기에 문자보다 느린 편지 같은 가사가 얹혔다. 그때 나의 맥박은 포복으로 전진했고 너의 대답은 제식 훈련보다 깊었다. 매일 밤 별빛이 점호하듯 불이 꺼져도 너를 향한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지. 내 줄이 악상을 굳혔다. SBS 음악감독은 군인의 러브스토리라는 드라마 콘셉트에 너무 빼맞추면 오히려 진부해지는데 찬원 씨 버전은 군복이 아닌 심장을 소재로 삼아서 신선했다고 평했다. 특히 마지막 후렴 직전에 삽입된 4마디 공백, 피아노도 스트링도 모두 멈추고 오로지 호흡만 들리는 부분에서 시사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삼켜내는 숨소리가 생생히 녹화됐다. 그러나 드라마팀의 환호와 달리 정작 이찬원은 OST 참여 제안을 3번이나 고사했다. 첫째 이유는 공연 일정. 둘째 이유는 이미 준비 중이던 정규 2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기 제안과 연결되면 음악 집중도가 떨어질까 두렵다는 솔직한 고백 때문이었다. SBS 쪽은 군 제대 경험이 있는 이찬원이 극중 주인공 장아림 상사의 청춘 시절 역으로 카메오라도 소화해주면 완벽하다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는 단호했다. 노래만으로도 충분히 드라마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작진은 아쉽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막상 데모를 듣자마자 고집은 눈 녹듯 사라졌다. 담당 PD는 연기씬 한 컷 없이도 존재감이 터진다는 평을 남겼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터졌다. 조영수조차 기대 이상, 아니 상상 이상이라며 손뼉을 친 부분이 있었다. 이찬원이 직접 편곡 끝에 저장 파일 이름을 실버 2.14라고 적어둔 것 뒤늦게 밝혀진 건 채넌즈 에코 어쿠스틱 라인의 약자였다. 즉 자신의 이름 채넌, 그리고 에코, 어쿠스틱 라인이라는 음악적 콘셉트를 한 번에 녹여낸 코드였다. 상업성을 위해 비트를 올리는 대신 군악대에서 들리는 관악기 울림을 빼고 기타와 첼로로만 클라이맥스를 채웠다는 설명이 붙었고 조영수는 아이디어가 마치 2000년대 박근태 형님 전성기 때처럼 서정적이면서도 구조가 비범하다고 평했다. SBS 음향 부조정실의 생소한 소리가 늘어난 건 그날 이후였다.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믹스를 잡을 때마다 이쯤에서 찬원씨 호흡 한 알파 덜어내면 노이즈 플로어가 내려가는데 라며 상투적으로 쓰던 표현이 이제는 호흡을 더 살려야 곡이 산다로 뒤집힌 것. 실제로 최종본 WAV 파일에는 12kHz 주변의 예민한 수 소리를 일부러 살려 라디오를 켜고 듣는 듯한 빈티지 질감을 넣었다. 덕분에 드라마 첫 회 방영 이후 등장한 댓글에는 사운드가 CD가 아니라 R2R 테이프 같다. 노래 속의 무대 잔향이 그대로 박혀있다는 찬사가 줄을 이었다. 정작 이찬원 본인은 자평에 인색했다. 음악은 결국 듣는 사람이 완성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드라마 크루에게 OST 로고 대신 장면 삽입시 가수 이름을 엔딩 크레딧으로 밀어달라고 요청했다. 타이틀송을 쓴 가수가 화면에 먼저 출연하면 몰입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제작진은
보통 가수 쪽에서 먼저 노출을 요구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바쁜 와중에도 그의 팬클럽 찬원시대는 또 한 번 기부 챌린지를 터뜨렸다. 데뷔 6주년을 기념해 제주도 내 미혼모 쉼터와 청소년 보호시설 2곳에 총 600만 원의 성금을 쾌척한 것. 찬원은 틀림없이 노력으로 기적을 이뤘고 미래의 영웅들도 꿈꾸며 자라길 바란다는 팬클럽 회장 강지연 씨의 멘트가 현지 신문 일면에 실렸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아이돌 팬덤 기부가 아니라 마치 지역 축제 같다며 감사 인사를 남겼다. 흥미로운 건 이번 모금에 참여한 400여 명 중 절반이 10대, 20대였다는 사실. 트로트 가수 팬덤은 중장년층이라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셈이다. 이 소식이 서울까지 전해지자 이찬원은 공식 SNS에 샵사인 찬원시대, 샵사인 제주 해시태그 3개만 남기고 말 대신 파란 하트를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OST 최종 더빙 당시 4분 37초짜리 곡 앞에 8초짜리 위스퍼 인트로를 새로 더했다. 팬들에게 전하는 숨결 같은 감사 인사였다. 가사도 멜로디도 없는 채 들려오는 낮은 허밍. 그건 마치 안정된 호흡으로 비트 사이를 건너가는 별도의 트랙 같았다. 조영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곡 전체를 다시 에워싸는 감정적 리프라이즈 역할이라며 극찬했다. SBS 편성본에 들어간 결과물을 두고 방송사 내부 리뷰 회의가 열리던 날 한 책임 프로듀서는 시청자 게시판에 첫 회부터 울었다는 글이 2분 만에 2,000개라고 보고했다. 광고사업국 담당자는 삽입곡이 나오는 12분 40초 구간에서 순간 시청률이 1.5포인트 상승했다며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며칠 뒤 유튜브에 올라온 오피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600만 뷰를 넘겼고 댓글 5만 개 중 절반 이상이 해외 팬이었다. 군인의 사랑 이야기가 한국에도 있었나요? 말은 못 알아들어도 브라스랑 어쿠스틱 기타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떨린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OST 발매와 동시에 또 다른 소식이 터졌다. SBS 영화 제작부가 달빛보다 푸른 훈장 스피노프 영화화를 검토하며 주연 배우 제안을 이찬원에게 재차 보냈다는 것이다. 내부자는 흥행 규칙상 드라마 히트 후 OST 가수가 스피노프 주연을 맡으면 팬덤 OST 영화표가 3중 시너지라 설명했지만 이찬원 측은 콘서트 일정과 다음 앨범 작업이 우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도 연기 욕심보단 음악 집중도를 택한 셈이다. 그런데 거절 이유가 공개되자 오히려 팬들은 더 열광했다. 우린 가수 이찬원이 좋다. 언젠가 영화 하시더라도 지금은 목소리로 세계여행 해주세요.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기 제의를 거절하고도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건 이찬원이라 가능한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다음 행보는? 드라마 OST 성공 덕분에 국내외 레이블이 줄줄이 협업 제안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이미 정규 2집이라는 대의에 올인 중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코어 스태프는 장르 크로스오버를 놓고 설전을 벌인다. 조영수는 찬원에게는 클래식 발라드를 심화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다른 프로듀서는 악기반 블루스 트로트야말로 세계 시장용이라며 맞선다. 정작 이찬원은 앨범 콘셉트는 메트로놈이라며 묘한 말을 남겼다. 누구나 삶에서 리듬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메트로놈 소리를 들으면 다시 박자를 찾게 되잖아요. 팬들은 벌써 샵사인 찬원 메트로놈 떡밥 해석단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밈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부 소식 역시 끊이지 않는다. 찬원시대는 4달 후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에 방음 연습실 공사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음악교사가 음악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연습하는 합창단이 가엾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팬클럽이 즉각 나선 것 규모는 3천만 원 상당.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학교가 영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팬의 댓글에 1,000개가 넘는 공감 이모티콘이 달렸다. 이쯤 되면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가수나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행동동사가 된 셈이다. 누군가 기부를 하면 찬원했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젖으면 찬원당했다는 신조어가 생성되는 시기다. 음악평론가들은 팬덤과 대중,
그리고 작곡가 본인이 상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일종의 서사적 자가 증식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한다. 물론 논란이 없던 건 아니다. 일부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노래 실력에 비해 작곡 실력이 과대평가됐다거나 고스트 효과를 노린 마케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터져 나오는 건 차트 데이터보다 작은 이야기들이다. 구급차 사이렌을 배경으로 급히 녹음한 팬의 커버 영상에 달린 2,000원의 좋아요, 알림. 미혼모 쉼터에 도착한 물품 박스 안에서 발견된 익명 엽서 하나, 혹은 전국 투어 대기실에서 직접 써 내려간 팬 한 명 한 명의 이름. 그리고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는 또 한 번 전설이 탄생했다. 리허설 중 폭우로 천장의 일부 조명 레일이 고장나며 딜레이가 생겼는데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2,000원이 목소리만으로 관객석 사운드 체크를 진행했다는 것. 마이크 대신 생목으로 달빛보다 푸른 훈장 OST를 1절만 불렀고 아직 입장 전이던 스태프와 현장 협력사, 직원들조차 핸드폰을 꺼내 라이브를 녹화했다. 영상은 단 2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 댓글 2만 개를 돌파하며 리허설도 레전드라는 신기록을 만들었다. 세상이 스포트라이트를 들이댈수록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 대신 음악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일까? 2,000원을 보고 있으면 가수를 넘어서 하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기분이라는 평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작곡가 조영수가 찬원 씨는 결국 자연 발화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아이라고 칭한 이유도 그것일지 모른다. 누가 불을 붙여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불씨를 품은 채 한참을 걸어 나가다 어느 순간 폭발적인 열을 내뿜는 존재. 이제 남은 건 OST 정식 음원 공개 30일차에 발표될 스페셜 에디션. 위스퍼 인트로 뒤에 숨겨진 28초짜리 히든 트랙이 공개된다고 한다. 제목은 아직 미공개. 조영수가 곡 전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열쇠라고 귀띔했다. 팬들은 벌써 호흡 베리에이션, 밀리터리 버전 등 온갖 가설을 쏟아내고 있다. 시계를 돌려보면 작곡가와 방송국, OST와 드라마, 그리고 팬덤의 기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관계망으로 얽혀 어느새 거대한 2,000원 유니버스를 만들어냈다. 그 네트워크 한가운데에서 그는 오늘도 숨을 들이마시고 0.4초 쉼을 만들고 또 다른 멜로디를 세상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한다. 그가 누군가의 마음에 숨결을 불어넣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이름으로 선행을 전파한다. 그리고 그 불씨가 타올라 만든 온기는 다시 한 곡의 후렴이 된다.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다. 다음엔 어떤 숨이, 어떤 리듬으로 우리를 찾아올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직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00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음악은 노래를 넘어 행동이 되고 박수는 팬덤을 넘어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4분 37초를 기다리며 또 한 번 마음을 정리하게 된다. 언제나처럼 첫 음이 시작되기 전 그 완벽한 0.4초의 공백을